자, 안녕 아이들. 자, 안녕. 오늘은 속시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보더라도 사실은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집에서 오늘은 거속시볼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념 설명부터 조금 먼저 드리면 선생님이 다른 부분보다도 거속시볼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속시 그리고 작게 쓸게요. 볼. 자, 거속시볼은 몬스터볼 생각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몬스터볼 생각하고 여기가 거리 그리고 속력 시간 이거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리를 알고 싶으면 거리를 가려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을 알고 싶으면 속력을 가려라.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시간을 알고 싶으면 시간을 가리면 거리 나누기 속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거속시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지금 배울 문제들이에요. 이거 관련된 유형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한번 풀어볼 건데 원리는 다 똑같다. 거속시볼을 그대로 가져다 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것처럼 몬스터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거속시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표를 나타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97번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7번 문제 보시면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어쩌고저쩌고 내려갈 때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가 나왔죠. 일단은 이런 문제 등장했을 때 우리는 거속시를 그대로 쓸 거예요. 거속시 볼 순서대로 쓰시고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자, 나와 있는 힌트를 그대로 적어 볼게요. 문제에서 올라갈 때는 시속 4만큼 시속이 속력이니까 올라갈 때는 4만큼으로 걸었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가 더 긴 다른 등산로를 시속 2km로 걸려서 총 6시간이 걸렸다. 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문제 보시면 나와 있는 거 다 썼는데 빈칸이 너무나도 많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빈칸 중에서 어디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 아래쪽이 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채우실 거고요. 주어진 힌트를 다시 마지막 걸 봤더니 올라간 거리를 물어봤네. 그래서 올라간 거리를 미지수 x로 선정할 거예요. 자, 올라간 거리를 x라고 선정하면 내려올 때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내려갈 때 여기 문제 자세히 보면 3km가 더 긴 다른 등산로를 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에다가 더하기 3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려놓은 거속시볼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 빈칸 채우려면. 여기 없애봐.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인 거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간 대신에 거리, 즉 x에서 4를 나눈 것이 이 아이의 시간이다. 여기는 x 플러스 3에서 2를 나눈 것이 이 아이의 시간이다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더한 게 6시간이다. 임을 증명을 할 건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 속력의 단위를 보세요. 자, 문제에서 속력의 단위는 시속이다 라고 했던 거 보이죠? 그죠? 얘가 시속이기 때문에 이네 둘을 더한 게 시간이라는 이 단위가 맞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시속 말고 분속이나 만약에 뭐 초속 이런 식으로 다른 단위가 등장했다면 이때 걸린 시간의 단위도 달라져서 문제를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는 시간에 관하여 식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금 그린 건 힌트표고요. 이걸 4단계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397번 다시 써볼게요. 자, 이 친구는 올라갈 때 거리, 올라간 거리를 미지수 x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걸린 시간에 관하여 식을 세우면 4분의 x 더하기 2분의 x 플러스 3은 6이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 뭐라고 했죠? 분자에 괄호 꼭 하라고 했었던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4니까 각 변에 4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4랑 약분돼서 어떤 숫자가 되죠? 그냥 x가 되고요. 여기는 4랑 약분돼서 2가 남는데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얘는 4랑 곱해서 24가 됩니다. 자, 분배 법칙 해줄게요. 해주시면 뭐가 나오죠? 2x 플러스 6이 나오죠. 이게 24다. 자, 그럼 동류항 계산하면 3x는 24 빼기 6이고요. 3x는 얼마죠? 18인가요? 그래서 x는 6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감이 왔어요? 올라간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6km다 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4단계로 문제 해결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푼 문제는요, 거속시볼 유형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예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자, 401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먼저 힌트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힌트를 써볼게요. 자, 힌트는 항상 거속시 이렇게 작성할 거고요. 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어쩌고저쩌고, 올 때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요. 자, 갈 때는 시속 80km고요. 올 때는 시속 60km로 갔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갈 때보다 시간이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얘네들의 시간차가 30분이네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요. 당연히 같은 거리를 왕복하니까 실제 이들이 간 거리는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럼 문제식 세우기가 너무 쉬워요. 왜? 시간은 뭐니까 거속십을 그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즉 80분의 x고요. 옆에 거는 60분의 x예요. 근데 이들의 차이가 30분이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힌트를 작성해놨으니 4단계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거리를 x라고 하자. 그리고 시간에 관하여 식을 세울 건데, 자, 둘 중에 더 많이 간, 뭐라 그럴까요? 더 빨리 간 값은 얼마일까요? 속력이 더 빠른 아이가 더 빨리 도착했겠죠. 그래서 빨리 간 아이 말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이 친구에서 빨리 걸린 아이를 뺐더니 그게 30분이다로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30분을 놓으면 문제에서 틀린 식이 돼요. 틀린 식이. 왜 틀린 식이 될까요? 삐삐 틀린 식. 자, 왜 그러냐면 자, 시간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위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뭘 확인하라 그랬죠? 그죠? 속력의 단위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친구는 속력의 단위가 얼마인가요? 여기 보시면 속력의 단위가 얼마예요? 시속이죠, 시속. 시간에 대한 속력인데 여기 보시면 분에 관하여 식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죠? 자, 시속은 1시간 동안에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준으로 문제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일로 돌아왔을 때도 이 친구도 시간에 관하여 설정하셔야 돼요. 그럼 30분을 뭐로 바꾸셔야 되냐? 시간, 몇 시간이 걸렸는지로 바꿔줘야 돼요. 1시간은 몇 분인가요? 60분이죠. 그래서 60분에 30이다 라고 문제를 설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 약분하시면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얘를 써주는 게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 시간으로 식을 세워주셔야지만 맞는 식이 됩니다. 자, 이럼 어렵지 않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80, 60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해볼까요? 자, 240인가요? 240을 양변에 곱해 줍시다. 그럼 얘는 240 곱하면 약분돼서 4x가 될 거예요. 얘는
3x가 될 거예요. 여긴 240 곱하면 120이 될 거예요. 좌변 정리하면 x는 120이 나오죠. 문제에서 그냥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120이고요. 단위는 여기가 킬로미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킬로미터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20km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4단계로 쓰려면 위에 있는 힌트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알겠죠? 그죠? 작성 꼭 해주세요. 알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405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거속시 힌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찬이네 집과 찬혁이네 집 사이의 거리는 1200m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찬이는 이라고 했고 종찬이 찬혁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힌트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이들은요. 상대의 집을 향해서 종찬이는 분속 60km로 찬혁이는 40m, 60m로 각자 상대방을 향하여 동시에 출발하였대요. 동시에 밑줄 치세요. 동시에. 자, 여러분들 동시에? 동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걸린 시간이 서로 어떻다? 같다.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만났을 때 걸린 시간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가 시간을 같다라고 설정하면 되게 쉬운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됐을 때 빈칸이 뭐가 돼요? 위에 있는 거리가 빈칸이 되죠.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얘는 60x, 이 둘을 곱한 값. 이들을 곱한 60x가 식이 되고 얘네들을 곱한 i가 이 친구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걸 다 더했을 때 값이 1200m라고 문제에서 힌트가 나온 거예요. 조금 감이 오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걸린 시간을 x라고 놓으면 60x와 40x를 더한 게 1200이다 라고 놓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100x는 1200이기 때문에 전체를 나누면 x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분 후에 만나게 되는 게 정답이에요. 4단계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자,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더하기로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럼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얘들아, 일단 우리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종찬이네요. 여기가 찬혁이네요. 보시면 종찬이가 조금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종찬이가 한 이 정도 달려갔다고 칠게요. 좀 더 갈까? 이 정도 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찬혁이는 좀 천천히 와서 한 요 정도 갔다고 칠게. 그럼 얘네가 동시에 무튼 갔어도 전체적으로 간 거리를 보면 종찬이가 간 거리, 종찬거리, 찬혁이가 간 거리, 찬혁거리. 이걸 다 더하는 값이 뭐예요? 총 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반대 방향일 땐 그래서 이들의 거리를 더해준 값이 전체 거리이다 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잘 이해해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9번으로 넘어갈게요. 409번은 너희들이 좀 어려워할 법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09번도요, 여러분. 일단은 거속시 문제죠? 속력에 관한 거니까 이걸 써놓을 수 있어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열차의 길이가 800m인 철교가 있대요. 이렇게 쓰지 말고 좀 한눈에 보이게 썼으면 좋겠는데. 자, 800m인
철교가 있고요. 그리고 1100m인 터널이 있대요. 자, 근데 얘는 완벽하게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고 얘는 40초가 걸렸대요. 이때 열차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얘를 풀기 위해선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 미흡하지만 봐주세요. 자, 여기 터널이 있습니다. 기차가 얘를 지나갈 거예요. 여기가 터널의 입구라고 생각할게요. 기차가 이렇게 칙칙폭폭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칙칙폭폭. 이래야지 완벽하게 통과했다.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들아 문제를 다시 한번 봐봐. 자, 문제를 보면 기차의 머리가 여기 있어요. 기차의 머리. 여기 그죠? 근데 얘가 통과하고 나서의 기차의 머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니?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거리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말해야지 얘가 전체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보여요? 근데 얘는 터널의 길이와 실제 기차의 길이를 뭐한 값이야? 두 개를 더한 값이 돼요. 이게 전체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는 건 누구냐? 얘예요, 얘. 얘가 안 나왔거든. 얘를 미지수 x로 설정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터널이 여기가 철교였다 칠게. 800m인 철교다. 여기가 800m인 절교다라고 설정을 하면 이 둘을 더한 거지. 800 더하기 x가 여기 첫 번째 값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여기가 1100m인 터널이라면 이 값에다가 x를 더하는 거지. 그치. 여기다 그냥 바로 쓸게요. 1100에다가 x를 더한 값이 이들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속력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이 문제 보자마자 너희들은 첫 번째 줄에다 밑줄을 사실 쳤었어야 돼. 어디에다 밑줄 쳐야 되냐면 여기. 일정한 속력. 속력이 일정해? 당연하죠. 왜 속력이 일정해요? 기차는 속력이 보통 일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거속식을 소환해 볼게요.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거리 나누기 시간이요. 보이죠? 거리 나누기 시간. 그래서 얘는 800 더하기 x에서 30을 나눈 값이 이 아이의 속력이에요. 위에 거는 1100 더하기 x에서 40을 나눈 게 속력이고요. 얘네들은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값이 같아요. 자, 말이 조금 길었는데 얘들아 좀 알아야 될 게 많아. 거리를 설정할 때 일단은 요거 기차를 x로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체 거리를 그래서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값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자, 우리는 열차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x라고 하고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에 관하여 식을 세우면 30분의 800 더하기 x는 40분의 1100 더하기 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 왜? 옆에다 살짝 써놓을까? 왜? 이거는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값이 같은 거예요. 그럼 분자에다가 이렇게 괄호하시고 서로를 크로스 하시면 돼요. 이것도 설명드릴까? 2분의 1은 4분의 뭐라 그랬어요? 2라고 했죠? 두 개 곱한 값, 크로스해서 곱한 값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얘도 크로스해서 곱할 거예요. 그러면 40 곱하기 800 더하기 x는 30 곱하기 1100 더하기 x고 전체에다가 10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분배 법칙 할 수 있겠죠? 여기 앞에는 퐁당퐁당하면 3200 더하기 4x 얘는 퐁당퐁당하면 3300 더하기 3x가 됩니다. 문자 가진 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얘도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얼마예요? 100이 됩니다. 열차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미지수를 열차 길이로 놨기 때문에 100이 되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4단계로.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면 우리가 오늘 익혀야 되는 거속시불 문제는 끝이 났어요. 집에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뿔뿔뿔뿔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돌아다니시지 말고 집에서 꼭 있어주세요. 자, 그럼 다들 몸 건강히 하시고 꼭 과제 미션 완료해주세요. 안녕.